런던 아시아국제영화제에서 수상했다는 작품 프로젝트 Y 보고 왔습니다. 아직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초반 줄거리 스포 없는 리뷰 잠깐 짚고요. 그 다음에 결말 포함 이야기와 함께 마지막으로 솔직한 감상평까지 정리해볼게요. 얼마나 더 바닥을 치실 건데? 이 영화는 인생에서 더 잃을 것도 더 물러설 것도 없는 두 여자가 벌이는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닥 안 치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이들이 왜 바닥까지 내려오게 됐는지 그것부터 알아야겠죠. 낮에는 꽃집에서 일하고 밤에는 술집에서 일하는 화류계에서 에이스로 불리는 여자 윤미선. 이 차는 절대 안 나가는 꽃대 놓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 곁을 지켜온 단짝 도경, 콜떼기 전문이에요. 틈틈이 스포츠 도박도 하고 불법 다이어트 약을 팔면서 음지에서 악착같이 살아갑니다. 이 두 사람은 무려 4년 동안 돈을 모았죠. 꽃집 하나를 인수할 돈과 그리고 빌라 전세 자금 7억 원까지 모았습니다. 이들에겐 이제 진짜 보통의 삶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였죠. 이제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 출근을 하는 날, 술집 사장이 토사장으로 바뀌어요. 이 사람은 악랄하기로 소문난 인물입니다. 그날 밤 미선은 토사장과 함께 농구 감독 그리고 선수 한 명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곳에서 벌어지는 이야기, 승부 조작, 그리고 그 대가로 오가는 돈 이야기. 일단 미선은 이 이야기에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 사이 한 소식이 떠요. 알고 보니까 최 실장이 아가씨들을 상대로 전세 사기를 쳤고 죽은 채로 발견된 겁니다. 한 사람당 7억. 그렇게 생각하면 몇십억에서 어쩌면 100억이 넘는 돈을 들고 사라진 셈이죠. 문제는 도경과 미선도 최 실장에게 사기를 당한 거예요. 돈도 꿈도 한순간 모든 것이 물거품이 돼버립니다. 꼴값 들다가 나락했다고 소문 짱났어. 도경과 미선은 죽은 최 실장의 장례식장까지 쫓아가 보지만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도경은 예전에 다른 아가씨에게 들었던 토사장과 농구 감독의 승부 조작 이야기를 떠올리고 도경은 그 정보 하나만 믿고 있는 돈을 모두 긁어 모아서 온라인 스포츠 도박에 전부 걸어요. 결과는 정말 실제로 돈을 따게 돼요. 하지만 출금 요청을 하는 사이 사이트는 그대로 폐쇄돼 버립니다. 이제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도경과 미선. 너 이 짓거리 4년 더 하면서 살 수 있어? 소사장 돈 훔칠 거야. 그러던 중 토사장의 부인이 술에 취해서 호스트바에서 무심코 흘린 말이 하나 있었어요. 토사장이 7억 원을 땅속에 묻어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석구의 밑에서 일하는 호스트. 그 말을 그대로 석구에게 전하죠. 석구는 그 돈을 자신이 중간에서 가로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누군가 또 숨어서 듣고 있었어요. 바로 도경. 도경은 결심합니다. 악랄하기로 소문난 토사장, 그의 돈 7억. 이번에 그 돈을 들고 도망가기로 결심한 거죠. 같이 하자. 한번 가는 거 인생 시계 가야지. 미선은 토사장의 휴대폰을 복사해 그 돈의 위치를 알아냅니다. 그리고 직접 땅을 파기 시작하죠. 한참을 파다가 마침내 7억 원의 돈을 딱 발견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 아래 뭔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골드바. 1년 번호도 찍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누가 봐도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골드바였죠.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수십 개. 요즘 금 한 돈이 90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게 얼마일까요? 신났죠? 이 철딱선이 없는 두 명의 여자, 토사장이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물론 아니죠. 이걸 들고 바로 도망갈 생각을 하긴 합니다. 겁도 없이요. 그러나 금괴랑 돈을 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석구와 딱 마주치게 돼요. 잘못되면 진짜 죽을 수도 있고. 우리 돈을 건드려. 석구에게 쫓기는 미선과 도경, 자신의 금이 없어진 걸 알게 된 토사장. 이제 쫓고 쫓기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미선과 도경은 이 돈과 금을 가지고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이건 어디까지나 관객 입장에서 본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참고해주세요. 이 영화가 재밌냐라고 물으신다면 러닝타임이 1시간 30분에서 40분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엄청 지루하게 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보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등장인물도 그렇고요, 구성도 그렇고 그 저예산 영화 느낌이 좀 강합니다. 배우들의 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주연 배우들 한소희와 전종소는 그 연기와는 별개로 추구하고자 하는 분위기는 잘 표현됐던 것 같아요. 그 약간의 퇴폐미와 어두운 매력 발산. 특히 한소희 배우는 화려하면서 그 어두운 매력을 막 발산해요.
이런 분위기는 정말 딱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연기는 김신록 배우님과 이재균 배우님의 연기가 저는 좋았어요. 그래서 이 배우분들이 나왔을 때는 막 몰입이 됐다가 다시 좀 깨고 막 그게 좀 반복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차영주 배우님은 와, 그 대사 몇 마디 없는데도 그 분위기의 포스가 정말 호달달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액션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김성철 배우의 연기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분은 정말 연기를 잘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팬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잔인한 토사장, 순수 악을 표현하기에는 그 다크함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극중의 캐릭터, 윤미선이나 뭐 도경이나 석구 뭐 이런 역할을 했던 그 배우분들은 정말 다크한 에너지를 강하게 뿜어내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이렇게 뿜어내요. 그런데 이건 배우의 문제라기보다 각본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 감독이 토사장이라는 캐릭터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줬어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메인 빌런이잖아요. 빌런의 최고봉이라고 하기엔 많이 약해 보여요. 특히 한소희 배우와 신경전을 벌이는 장면이 있어요. 저는 그 부분에서 토사장의 그 똘끼가 더 진하고 오래 좀 나와야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비중도 그렇고 캐릭터의 매력도 그렇고 관객을 압도할 만한 뭔가가 부족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빌런이 매력적이어야 영화는 또 흥행을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느낀 건 전체적으로 김성철 배우의 연기는 무난했지만 이 배우는 영화 속의 토사장처럼 잔인하고 감정 없는 사이코패스 역보다는 감정이나 서사가 들어간 악한 역할을 더 잘하고 그 역할에 더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아쉬웠던 점은 보면서 자막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느끼는 장면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이유는 그 대사가 또렷하게 전달되지 않는 순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평가를 해보자면 부족한 점은 있지만 킬링타임용으로 가볍게 보시는 건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말 포함 줄거리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금괴를 들고 돌아가던 길에 미선과 도경은 석구와 마주칩니다. 그런데 이들은 석구에게 그냥 7억을 줘버려요. 석구는 금괴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냥 7억만 받고 물러납니다. 그리고 미선과 도경은 금괴를 들고 최가영을 찾아가요. 최가영은 과거 이 업계의 에이스였고 은퇴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도경을 15살에 낳았고 쉼터에 있던 미선을 데려와 키운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도경과 미선은 혈연은 아니지만 사실상 식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도경에게 약 심부름을 시키는 등 일반적인 모녀 관계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도경은 엄마를 싫어하고 반대로 미선은 쉼터에서 자신을 거둬둔 최가영을 엄마처럼 여기죠. 물론 좋은 엄마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 모두를 화류계로 밀어넣었으니까요. 최가영은 여전히 일본 대사의 약점을 쥐고 있고 그걸 이용해서 이 금괴를 일본으로 빼돌릴 계획을 합니다. 대사관의 그 대사는 짐을 따로 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금괴 가방을 일본 대사를 통해서 일본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가짜 여권을 만들어서 일본으로 밀입국하려는 거고요. 하지만 최가영은 돈을 요구하죠. 5억을 주겠다고 미선이 제안을 하지만 가영은 15억을 요구합니다. 일단 그렇게 합의가 되고 도경이 위조 여권을 만들러 가고 미선은 일본 대사를 만나러 간 사이에 최가영이 금가방을 들고 사라져버립니다. 분노한 도경은 가영에게 전화를 하지만 가영은 그거 급하게 먹었다 체한다. 금이 있는 곳은 너와 나만 아는 비밀.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려요. 그리고 어디론가 향하는데 그곳은 바로 호스트바. 그녀는 그곳에서 금괴 하나를 꺼내 보이면서 호스트들을 불러 모으죠. 같은 시각 금괴를 수소문하던 토사장과 그의 수하 황소. 이들은 이미 석구를 찾아내서 그에게 7억 원을 빼앗은 상태였고 이제는 석구를 이용해서 남은 금괴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호스트들 한 명이 석구에게 제보를 해요. 금고를 들고 나타난 여자가 있다는 소식. 미선과 도경을 찾고 있던 황소는 곧장 그곳으로 향하고 결국 최가영을 붙잡게 됩니다. 와, 이때 이 둘이 눈싸움 하거든요. 와, 진짜 살벌해요. 도경 역시 가영을 잡기 위해서 그곳에 왔고요. 때마침 황소에게 당할 가영을 데리고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가영은 그 손을 뿌리치면서 도경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게. 나 너 버리는 거야. 가서 금이나 찾아. 이런 말을 남기고 다시 황소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가영은 의도적으로 토사장과 황소를 자기 쪽으로 끌어들인 거였어요. 그 금괴 급하게 먹었다가 체한다고 말을 했었던 건 딸들에게 위험한 일이 닥칠 줄 알고 그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시간을 끈 거였어요. 입으로는 세상 무정한 말들을 내뱉는데 눈빛에는 모성이 가득합니다. 와, 이 장면도 김신욱 배우님의 연기가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결국 도경은 가영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고 그녀를 남겨둔 채 밖으로 나옵니다. 그때 마주친 미선. 미선은 가영을 데리고 함께 일본으로 가자고 하지만 도경은 그냥 금을 찾아서 우리끼리 가자라고 말하죠. 하지만 미선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도경은 결국 금을 찾으러 혼자 떠나고 미선은 끌려가는 가영을 뒤쫓아갑니다. 장소는 한 공사장. 끈적이는 검은 물질이 가득 찬 웅덩이. 토사장은 그곳에 가영을 빠뜨려서 금괴의 위치를 알아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가영은 끝까지 말하지 않죠. 말하면 날 죽일 거잖아. 하지만 딸들을 위협하자 결국 실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영은 황소를 붙잡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요. 같이 빠져버린 황소. 하지만 토사장은 황소를 구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붙잡고 있던 끈마저 끊어버리죠. 그렇게 황소와 가영은 모두 죽음을 맞이합니다. 가영은 숨어서 그 장면을 모두 지켜보고 있어요.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로요. 토사장의 수하들이 금괴를 회수하려고 하지만 이미 도경이 금을 들고 도망친 뒤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도경. 뒤늦게 도착한 미선을 보며 금을 찾았다고 이제 가자고 말하지만 미선은 가영의 죽음에 이미 넋이 나가버린 상태죠. 그리고 냉정했던 도경 역시 차 안에서 말없이 눈물을 삼킵니다. 그리고 가영의 복수를 위해서 토사장을 직접 처리하기로 결심해요. 석구를 찾아 제안합니다. 금을 줄 테니 토사장을 따라다니면서 만든 족보를 넘기라고요. 그리고 다리를 못쓰게 만든 토사장에게 복수까지 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석구는 흔쾌히 족보를 넘겨요. 야, 이 장면에서도 석구가 연기 다 합니다. 쉴 새 없이 내뱉는 욕과 그 말이 재미있었고 이 영화에서도 좀 괜찮은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석구가 또 하나의 정보를 넘기는데 토사장은 지금 자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열었고 빅게임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하죠. 토사장은 6점 차 이상으로 진다는 것에 전 재산을 걸었고 승부조작은 영화 초반에 등장했던 그 농구 선수 감독과 선수가 할 예정이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미선과 도경은 그 족보를 들고 사장에게 빚진 아가씨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토사장의 실체를 하나하나 밝히죠. 토사장은 최 실장을 내세워 아가씨들을 상대로 전세 사기를 치게 만들고 그 돈은 토사장이 챙겼어요. 최 실장은 모든 걸 뒤집어 쓴 채 죽음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이렇게 전세 사기를 당한 아가씨들은 돈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빚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계속 술집에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절대 그만둘 수 없게 아가씨들을 묶어놓는 시스템이었던 거죠. 그리고 도경은 최가영의 죽음에 대해서 알립니다. 분노한 아가씨들은 뭉치게 돼요. 미선은 그녀들에게 제안합니다. 빚을 탕감해 줄 테니 고객들에게 경기 승부 조작 이야기를 흘리고 그 경기에 돈을 걸게 만들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미선은 승부 조작에 참여하는 선수를 찾아가요.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언제까지 지는 게임만 할 거냐며 자괴감에 빠져있는 선수에게 일침을 놔요. 이 선수는 더 이상 승부 조작에 가담하지 않고 자신의 기량을 완벽히 펼치면서 결국 토사장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잃게 되고 미선과 도경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죠. 토사장은 이 아이들을 잡기 위해서 아가씨들을 인질로 잡고 미경과 도경을 가영이 죽었던 그 공사장으로 유인해냅니다. 결국 벌어지는 싸움. 격투 끝에 미선과 도경은 금괴를 웅덩이에 빠뜨리고 토사장 역시 그곳으로 밀쳐버립니다. 그렇게 복수는 완성이 돼요. 이후 석구에게 금괴의 위치를 알려주고 미선과 도경은 깔끔하게 자리를 떠납니다. 마지막으로 미선은 도경에게 물어요. 혹시 숨겨둔 금괴 없냐고요. 도경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미선이 인수한 꽃집에 있는 금괴들을 보여주면서 끝이 납니다. 한소희 배우와 전종서 배우의 그 케미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아주 친한 친구라더니 영화에서도 그대로 묻어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김신덕 배우나 차용주 배우 그리고 이재원 배우의 연기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영화는 좀 애매합니다. 화끈한 액션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잔인하다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긴장감으로 손에 땀을 쥐게 하느냐 하면 그것도 애매합니다. 그래도 서로 의리는 있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건가 싶다가도 그마저도 명확하진 않아요. 결국 빌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그 금괴가 돌아가지 않았으니
정의 구현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고요. 애매하고 또 애매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평가를 해보자면 기대치만 낮추면 킬링타임용으로는 무난하다. 그렇게 생각되는 영화였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토리담이었습니다.